매주 화요일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학습, 줄여서 알쓸세심. 오늘도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경제 코너에서 전해드린 건데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6%라고 네. 혹시 들으셨어요? 네네. 이야,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예.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 않습니까? 예전에 예. 70년, 80년대잖아요. 예. 선진국들도 다 그런 시대를 거쳤죠. 거쳤죠. 예.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28년 만에 최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얘기하죠. 저는 더 놀랐거든요. 네. 6.6%나 성장을 했는데 이게 최저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네. 근본적인 답변을 임상훈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게 결국은 이게 6년 동안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다는 게 그렇죠. 문제잖아요. 결국은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럴 준비를 이제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6% 28년 만에 최저. 저는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서 최저 이게 아니라 예. 계속 꾸준히 하락세라는 거.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이다가 세계의 시장 역할을 해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뭐 다른 나라로 이제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만한 나라는 보이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영국, 프랑스 20세기 초에 잘 나가고 독일, 일본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잘 나가다가 지금 뭐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착륙을 했는데 음. 중국은 이 일부 우리 전문가들은 경착륙을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왜 중국이 물론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고 이제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럼 앞선 그 선진국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앞서 나간 서구 또 다른 선진국과 다른 중국만의 모델 네, 이런 게 있느냐? 그렇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서구의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경제 모델도 그렇고 예. 교육 제도라든가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서구에서 받아들인 게 맞죠. 서구에서 가져온 게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서구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 받아들여진 어떤 그런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느냐 예.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고유의 아시아의 모델이 있느냐 이게 사실 오랜 논쟁이었었죠. 네. 과거에도 이 민주주의를 놓고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리쿠안유 싱가포르 총리하고 한번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먼저 리쿠안유 총리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싱가포르만의 고유의 우리만의 인권이나 있다.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다.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논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저는 유사한 논쟁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서구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중국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중국 모델이 결국은 중국을 지금의 이 자리 이끌었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예. 과연 지금까지 그러니까 79년도 덩샤오핑의 개방 이후로 40년 동안의 중국의 이 번영 이게 과연 중국 모델에서 출발이었을까? 아하.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 이게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웃 나라긴 하지만 중국의 성장 이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것 때문에 된 건지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은 고유한 중국 모델, 중국 경제 정책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하지만 있다. 아직까지 보여줄 여지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이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워낙 인구도 많고 그렇죠. 크잖아요. 네. 시장 자체가 뭐 그러니까요. 1인당 뭐 쌀 한 가마씩 사면 그 쌀이 얼마나 뭐 엄청난 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GDP 성장이 당연히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몇 억이었다면 우리나라가 GDP가 지금의
비교가 안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고도 성장 그 이후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런 것이죠. 이 고도 성장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우리도 이제 두 자릿수 성장 한 80년대 예, 했었죠. 80년대. 근데 이제 그런 고도 성장 이후에 그 성장통이라는 게 우리 있었죠. 네. 그것을 바로잡을 어떤 시간이 우리가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체질 개선이 네. 필요한 것이고, 외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그러니까 좀 똑바로 쓰려면 척추 교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성장통 이후에 어떤 민주화라고 하는 제대로 된 인권 문제라든가 어떤 그 분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서구 사회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온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르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했지만 결국은 또 분배를 하기 위해서 뭐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네, 또 IMF도 겪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경제까지 온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 체질 개선, 네. 척추 교정 지금 척추 교정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은 좀 없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우려점이 아까 중국 네. 모델과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지금 시진핑 체제 들어서 중국 모델, 네. 우리만의 모델 이런 거 서구식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모델 자체가 뭐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의 40년의 중국의 성장은 시장 원리, 그다음에 개혁, 개방,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온 어떤 성과인데 네. 지금의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서 이거에 역행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아하.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에다가 무역 전쟁 소위 우리가 그렇죠. 부르는 그를 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못 믿겠다. 왜 자꾸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왜 개인 기업이 그 국가가 국영 기업과 비슷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네. 관여를 화해 해가지고 같은 경우요. 그렇죠. 예. 이런 그런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결국 중국 정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럽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뭐 이 중국 내부에서도 이 비판이 좀 많이 있는 나오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과거에 네. 북위 영화를 누렸던 고도 성장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주축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가을에 그 장웨잉이라고 하는 그 북경대 경제학과 네. 교수가 한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 중국의 고도 성장 이것은 중국 모델 그런 게 아니고 시장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봤던 그 300년 전통의 그 기술 축적 네. 그런 것에서 온 것이다. 아하. 그거를 직시해야 된다. 무슨 우리가 그렇게 중국만의 모델이 아니고 서방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여서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룬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맞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과거에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아시아의 4마리 용,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도 다 했던 거다. 그런 것을 아하.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한 것이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덩샤오핑의 아들 네. 덩푸팡 그리고 후더핑 그러니까는 그 후야오방의 아들 네. 이런 양반들도 계속해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그 중국 모델이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죠.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시진핑 주석도 네. 어제 베이징에서 각성의 지도자하고 장관들, 부장들 불러놓고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 외부 환경 모든 것이 중대 위험에 있다 이런 네. 말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시진핑 사상의 정통성 이런 문제와도 결부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뭐냐면은 지금의 중국의 현대사, 중국 현대의 어떤 그 사상적 그 기둥이 되는 것이 소위 마오이즘 그러니까 마오쩌둥 그다음에 영어로 이제 댕기즘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그거는? 덩샤오핑주의, 댕기즘이라 그럽니까? 예, 덩샤오핑 사상 이 두 축으로 지금 서 있는 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 인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지지 성향을 보더라도 사실 압도적으로 두 지도자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마오쩌둥을 지지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지만, 제일 많겠죠. 네. 하지만은 예. 그 덩샤오핑과 이제 같은 그 이루는데
여기서 시진핑 사장이 과연 무엇이냐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죠. 결국은 앞으로 볼 거는 시진핑이 과연 뭘 보여줄 것이냐. 그렇죠. 보여달라는 거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계는 심학습 알쓸세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걸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